여우님, 연상인 누나가 돈이 많은 거 플러스 직장인이고 저는 대학생인데요. 볼 때마다 제가 좀 많이 초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자, 연인 간에 이런 거 있잖아. 상대가 돈이 많아. 그래서 날 만나면 돈 많이 써. 나보다. 그래서 내가 초라해. 내가 못 해주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미안하기만 해. 그러지 말라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도 얻은 거야. 뭔 소리냐면 그 사람도 사랑을 얻은 거예요. 보상을 받고 있는 거라고. 내가 100만 원을 내고 사랑을 샀다. 뭐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산 거야. 보상을 받는 거라고.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이미. 세상에는 물질적 보상도 존재하지만 감정적 보상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자, 내가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해서 돈 벌라고 해요? 아니죠. 선행을 함으로써 뿌듯함을 얻죠. 감정적 보상을 얻는 거야. 내가 어딘가에 기부했어. 내가 돈 50만 원 얘한테 기부했어. 기부하면 나한테 뭐 100만 원으로 돌려줘. 그것도 아니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근데 왜 해요? 물질적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뿌듯함을 얻잖아. 그 뿌듯함이, 내가 누군가를 50만 원 도와주고 뿌듯함을 50만 원어치 얻으면 이것도 감정적 보상이라고. 나한테 지금 이 50만 원의 가치가 이 사람을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뿌듯함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5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거라고. 애초에 그 연상 누나가 너한테 돈을 쓰면서도 너와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돈을 너한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씀으로써 이 사랑을 더 갖고 가고 이 사람과 무언가 함께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인사이트들, 그 감정들, 이것들이 이미 보상으로 충분히 얻고 있는 거라고. 돈적으로 물질적으로 네가 뭔가 해줄 수 없어. 그럼 감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주라고.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주라고. 연락을 하나라도 더 해주라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써주라고. 세상에 물질적 보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보상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수많은 이별도 결국에는 그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냐면 남자친구가 못해줘서 이별해요. 못해줬다라는 표현 자체가 보상 심리잖아. 내가 여자친구로서 이렇게 해줘.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아까움은 아니야. 대신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원하니까 사랑을 주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사랑을 주지 않아. 결국 그로 인해 헤어지잖아. 인간의 보상 심리야, 그게. 여러 부모들도 효도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거 인간 보상 심리야. 내가 내 자식 애지중지 키웠어. 돈 벌어가지고 돈 열심히 투자해줬는데 얘가 효도를 안 해? 야, 효도 좀 해. 왜 강요해요? 그거 보상 심리야. 인간의 이별도 결국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인 관계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중요한 게 감정적 보상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결국에 이혼해. 돈 그렇게 주는데 맘껏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데도 이혼해. 감정적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는 깨진다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자친구가 나보다 돈이 많아. 나한테 돈을 많이 써. 그게 날 초라하게 만들어? 아니야. 초라해질 필요 없어. 여자친구는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에게 무언가 얻고 있는 거야, 감정적으로. 그럼 나는 이 여자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감정적 보상을 많이 주면 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적 보상을 해주면 돼요. 자기는 나한테 이렇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 난 자기가 웃는 게 좋아. 맘껏 웃어주면 된다고. 그리고 맘껏 고마워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돈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자기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해. 감정적 보상을 많이 채워주란 말이야. 그럼 된다고. 왜 이 부분을 놓칩니까? 그리고 여기서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상대방보다 돈을 월등히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렇게 연애할 때 내가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상대방이 뭐 자기는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랑은 있잖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도 사랑이야.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쫓아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빠른 사람이 느리게 가주는 거는 쉬워. 저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서 5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이, 난 1000만 원 벌어서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을 땐 나도 50만 원에 가깝게 줄여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도 50만 원만 써라.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도 스스로 나한테 쓰는 것을 어느 정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감정적 보상, 물질적 보상이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아깝지 않아서 쏟아부어. 왜 감정적 보상을 받으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은 표면적인 거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 완벽하게. 여운이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우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뭐 이런 말도 시청자들도 많이 해주지만 결국에 인간은 표면적인 걸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어. 나도 그게 맞는 걸 알아. 남들 신경 쓰고 살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떳떳하게 살면 돼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표면적인 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약하고 보여지는 것에 간사해지고 그게 동물이야.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상대방과 맞춰주는 것도 있어야 돼. 상대방은 존재만으로 나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가치예요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그 보여지는 1,000만 원, 2,000만 원에 초라해 줄 수 있다는 거를 분명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또한 중요해요. 형님 여친이 표현이 없어요. 걔 나름대로 그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네 기준에 없어요잖아. 걔 기준에는 걔는 노력하고 있는 거겠지. 연애할 때 내가 이게 불만이야. 그러면 물어봐. 혹시 너 기준에는 이게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걔가 그렇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고마워라고 얘기해줘. 걔 기준에 그게 최선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너가 표현이 없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네 기준이잖아. 원래 표현이 없대요. 노력은 해주고 있대? 그게 중요한 거야. 연애할 때는 고친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노력해주는 모습을 봐야 돼. 상대를 내 기준으로 맞춰서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연애를 하는 거야.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사람이 그렇게 휙휙 손쉽게 바뀌면, 사랑 하나로 그렇게 바뀌면 그럼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졌겠지. 성인 군자들만 존재했겠지. 왜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들도 사랑은 다 해. 인간 중에 사랑 안 하는 인간 어딨니? 사랑한다고 안 바뀌어. 사랑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사랑은 사람을 확 바꾸진 못해. 다만 노력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은 대체로 노력을 보고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이 날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나. 그거면 충분해. 이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가 아니라 노력을 하나 안 하나로 헤어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야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기준에선 나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기준에선 나도 결국엔 부족한 사람이야. 상대방한테 바뀌라고 얘기하지 말고 혹시 노력해주고 있냐고 물어봐. 정말 기분이 나쁘면 혹시 그 안에서 내 생각을 해주고 있어? 라고 물어봐. 내 생각을 해주고 있다면 고맙다고 얘기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내 생각해주는 거를 보지 못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도 서운해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래야 걔도 노력할 맛이 나요. 걔도 노력 존나 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못 알아봐주면은 존나 서운해. 나도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 똑같이 하네. 걔 같은 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노력을 알아봐줘야 노력도 할 맛이 나는 거야. 나도 딱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딴 사람 돼 있었으면 좋겠어. 내일부터는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10번 말해야지. 눈 딱 떴으면 하루에 10번씩 딱딱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로봇처럼 입력값대로 딱딱 움직여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들어도 나 화내지 말아야지. 딱 그냥 입력해놓으면 그냥 화도 절대 안 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 맘처럼 되지 않는 나도 스트레스고 힘들어. 사람은 다 그래. 알겠어요?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우님은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상대방은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던데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사람마다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도 안 하는 축의 사람이긴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도 많이는 안 하는 사람의 축에 속하는 사람이긴 했어.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34년 동안 살고 느낀 거는 많이 한다고 다는 거 아니야. 그냥 해달라면 해주는 게 나아. 물론 상대가 굳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상대가 원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 한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 상대가 사랑을 많이 원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해주는 게 맞아. 그거 아껴서 뭐하게. 사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아니라서요. 상대가 좀 존중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존중받아 뭐하게. 아 좀 많이 해줘 그거.
그러니까 내가 뭐 일적인 거야, 뭐 친구에 관한 거야, 혹은 내 개인 시간에 관한 거야,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잖아. 요거 정도는 그냥 존중 안 해주더라도 좀 해줘. 이거 해준다고 뭐 크게 손해볼 거 아닌데. 응. 상대가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주는 게 좋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해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안 사랑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사랑한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져서요. 이 말이 되게 비겁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랑한단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니 나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라고 할 거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겁하게 들린다고. 저 말이 그냥 변명처럼 들린다고. 아, 너 나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아껴? 얼마나 무거워서 언제 해야 되는 건데. 무게는 다른 데다 둬도 되잖아. 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넣으면 돼, 그냥. 무거운 말이기 때문에 조금 말할 필요는 없다고. 무겁게 여러 번 말해줘도 되잖아.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뭐 어때?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사랑한단 말 해주는 게 왜? 힘도 안 들어, 별로. 사랑해 이 말하는 거? 그래, 망설여지는 건 있지.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낯간지러운 것도 있지. 나도 그래. 근데 그 말 이렇게 던져줬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약간이라도 그 작은 미소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가성비 넘치는 사랑이냐? 사랑해, 보고 싶어, 아프지 마, 걱정돼, 행복해, 고마워. 내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저 사람이 한 번 행복할 수 있고 한 번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야. 특히 좋은 말일수록 진짜 많이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 어릴 땐 나도 어서 똥맛 들어가지고 좀 아껴서 말해주고 싶고 막 진짜 아끼고 꾹 눌러서 말해주고 싶고 무거운 말이니까 한 번 들었을 때 서프라이즈처럼 빵 터트리게 말하고 싶고 이랬었는데 그걸 기다리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무거운 말 없어. 그냥 좋은 말은 언제 들어도 좋아. 100번 들어도 가벼워지지 않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랑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랑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난 무조건 100번 말하는 거 골라. 100번 다 행복해. 진짜 아끼고 아낀 한 번에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 기쁨이 크기도 크거든. 근데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고 있는 동안에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혹은 어떠한 듣고 싶어라는 간절함이나 이런 거는 너무 괴로워. 근데 100번 듣는 건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기만 해. 그렇더라고. 너네 살면서 잘생겼다,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멋있다, 최고다 이런 말 살면서 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살다 보면은 그 말 들었을 때 지금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 많이 들어서? 그것도 아니야. 지금 들어도 좋잖아. 좋은 말은 항상 언제 들어도 좋은 거야. 아끼지 마.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뱉으세요. 사랑한다 느낄 때마다 뱉으세요.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뱉으세요. 이게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해 봐야 돼.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뭐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 한마디 더 해드릴걸. 나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도 못 해줬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연애도 똑같아. 많이 해주세요. 좋은 말은 많이 해줘. 좋은 말 아끼지 마. 그래, 고맙다 지명아. 혼자일 때 외롭단 감정 1도 없었는데요. 연애하면 외로워지는 건 왜일까요? 그냥 혼자로 지내야 할까요? 정상이야. 혼자일 때는 외로움을 나 혼자 어차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거든. 혼자니까 당연히 외로운 거지.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둘이잖아.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존재하잖아. 근데 달래주질 않아.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질 않아?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더 크게.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이 있잖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요게 마음이야. 근데 요게 사랑을 하다 보면 감정이 막 커져. 예민해지고. 왜? 사랑은 감정 덩어리거든. 이렇게 마음이 커져. 근데 있잖아, 요 마음이란 게 있잖아.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자, 여기서 요만큼이 슉 출발해. 이 감정이 출발해요. 그럼 여기에 필터가 있어. 통과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행복이야, 슬픔이야, 이게 판단이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사랑인지 행복인지 슬픔인지 결정이 된다고. 똑같은 얘가 지나가는데, 감정이라는 녀석이 지나가는데, 이 감정이라는 녀석은 뭐냐? 이 안에 사랑 혹은 행복 또는 외로움 또는 공허, 우리가 부르는 그거야. 그게 지나가면서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까 행복이라고 부를까가 결정되는 거야. 즉 얘는 그냥 감정이란 이름의 하나인 건데, 그걸 우리가 이 필터를 통과시킬 때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분류해서 부를 뿐이라고.
얘는 똑같이 항상 감정이라고. 이름이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공허함도 아니야. 그냥 감정이라고. 얘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대로 갖다 붙을 뿐이라고. 근데 사랑이 뭐예요? 감정 덩어리죠.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점점.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사랑 또는 행복 또는 외로움 또는 공허함이라 했지. 즉 다른 감정도 같이 커진다는 거야. 이 필터를 통과하는 이 감정이 점점 커져. 근데 이게 공허 또는 외로움 또는 행복 또는 사랑이야. 사랑이 커지는 만큼 분노도 커져요. 얘가 또 분노이기도 하고. 이 상황이나 환경을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필터 전까지는 어차피 하나의 감정이라고, 얘네가 다. 그래서 이 감정들 중에 하나만 커져도 다른 게 같이 커진 거라고. 근데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확 커지잖아.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외로움도 공허함도 슬픔도 이런 것도 함께 커졌다라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랑할 땐 내가 보기엔 이성이 7, 감성이 3, 요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걸 억누를 수가 있고 조절할 수가 있거든. 감성이 더 커져버리면 얘 잡아먹혀, 얘한테. 그럼 혼란스러워지지. 왜 사랑하는데 외롭지? 왜 사랑하는데 공허하지? 왜 사랑하는데 화가 나지? 왜 사랑하는데 슬프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가? 착각해. 사랑하려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 얘네들은 하나야. 이 감정들은 다 하나야. 그래서 사랑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뭐 어둠이든 뭔가 커지면 다 같이 커져. 그래서 뭐라고 해요? 힘들 때 꼬시기 제일 쉬워요. 왜 그래요? 힘듦이 커져 있으니까 사랑도 커져 있어,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도 커져 있어, 막. 힘들 때 어때요? 막 외로움도 함께 커져요. 공허함도 같이 커지고. 조금만 따뜻해도 엄청 따뜻하게 느끼는 거야. 영하 10도에 있다가 한 1, 2도만 올라도 따뜻한 것 같아. 근데 막상 걔네도 영하거든. 손이 지금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졌어. 한 0도짜리 물에만 들어가도 물이 따뜻하다니까? 사실 근데 0도짜리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이거든. 똑같아. 힘들면 다른 감정도 다 커져 있거든. 반대로 사랑도 하면 다른 감정이 막 커져 있어. 감정의 작용 방식이 똑같아, 결국에는. 얘네들 다 요거 필터 한 장 차이야. 같은 감정이야. 얘네 중에 하나만 커져도 나머지 같이 커져.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엄청 예민하고 힘들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이 그래서 어려워. 그걸 견디고 조절해야 돼서. 사랑이 커질수록 이런 외로움, 공허함, 슬픔, 분노 다 커져.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힘들어져.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억누르고 조절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에 많이 시달리면서 나이를 그대로 먹잖아. 사랑을 잘 안 해. 이제 힘이 없거든. 슬슬 지치거든.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 근데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다 느꼈거든. 억눌러야 되는 거 투성이거든. 절제 투성이거든, 사랑은. 여우님은 그럼 그런 감정들을 억누를 수 있는 뭐 팁이 있냐고? 없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성을 키워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들을 분출하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너네도 알잖아. 내가 외롭다고,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상대방한테 짜증내. 여러분이면 좋아해요?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좋잖아. 누구나 알잖아.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잖아.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걸 알잖아. 근데 감정에 치우쳐지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억눌러야 돼요. 절제하고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못하는 건가? 이렇게. 알겠죠? 긍정적인 게 엮인 연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은 사랑하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 있지. 어디까지?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때까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돈이면 그냥 도와주지. 그 정도까지 내가 도와주지.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연인 간의 돈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난 친구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걸로만 존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뭔 소리냐면 여자친구면 여자친구로만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 친구면 친구로만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 약간 이런 거 같아. 그걸 넘어서는 관계가 돼도 잘 이루어지는 관계들도 있지. 그렇게 시너지가 잘 맞는 관계도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대체로 그 관계가 다양하게 연결되면 문제가 발생해. 나는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봐봐. 난 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 여자친구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비즈니스로 엮여서 비즈니스로 인한 다툼이 생겨? 그리고 그걸로 만약에 헤어져? 너무 억울해. 내가 사랑으로 싸우고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랑과 별개의 문제로 내가 다툼이 일어나. 아, 너무 억울해. 내가 이것 때문에 엮이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다는 게.
비즈니스 파트너면서 뭐 아내면서 그러면서 뭐 애엄마면서 뭐 이렇게 분류가 너무 많아지는 게 싫어. 나는 결혼해도 내 아내는 내가 이 사람을 여보라고 불렀으면 죽을 때까지 여보라 부르지 누구 엄마라고 부를 생각이 없어요. 나는 애가 낳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가 여러 관계가 엮이고 여러 관계가 생겨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예전에 여우님 나중에 결혼하시고 뭐 같이 아내분이랑 뭐 영상 해주시면 안 돼요? 방송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내가 그때 맨날 거절했어. 왜 그러냐면 게스트로 혹은 지나가면서 잠깐 방송에 나오거나 이럴 수야 상관은 없겠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뭔가 영상을 제작하고 난 이러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 다양한 관계로 엮이고 싶지가 않아. 우리의 관계는 하나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 딱 이거 하나로만 엮여 있고 싶어요. 막 돈도 엮이고 뭐 뭣도 엮이고 뭣도 엮여서 복잡한 관계가 되고 우리가 사랑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경험해야 되고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문제를 같이 고민하거나 그걸로 다툼이 생기면 너무 억울하고 화날 것 같아. 나는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난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돈 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벗어날 정도의 생각이 드는 문제라면 안 하는 게 맞아. 진짜 사랑하니까 용돈 주듯이 준다. 어떤 거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돈을 신경 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줘. 언제 돌려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줘.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그런 비즈니스도 엮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말이 나와.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는 순간 상대방도 나를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괜찮아도 큰 돈은 주면 안 돼. 웬만하면. 난 500만 원 진짜 안 아까워. 자기가 그냥 써해도 상대방이 나를 또 비즈니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래서 부탁해서도 안 돼. 돈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크잖아. 지금 현재 사회는. 솔직히 난 이 사회가 돈이 주는 의미가 사랑 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사랑뿐만 아니라 돈도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그래서 너무 큰 돈으로 어떠한 눈을 멀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진짜 어려운 게 그거야. 내가 괜찮아서 했는데 이런 건 안 중요해. 내 기분이 좋아. 여기서 나만 기분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관계 안에서는 함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함께. 내가 생각하는 걸 상대도 생각하냐.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인간관계는.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뭐 그런 걸 하지. 뭐 예쁜 꽃을 사줘. 혹은 맛있는 뭐 밥을 사줘. 선물을 사줘.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돈으로는 잘. 근데 나는 저기 젠트리는 저번에 고민 상담 듣고 했지만 딱 저런 스타일이야. 젠트리는 호구 스타일. 사랑에 빠지면 약간 올인하고 감정에 약간 완전 휘말리는 타입의 사람이야. 그거 안 좋아. 그게 가성비 없이 퍼주는 스타일이야. 뭔 소리냐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퍼줘버려. 주는 건 다 주는데 상대방은 받는 것만큼 스트레스도 또 받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퍼주는 애들이 그게 특징이야. 다 퍼주고 헤어지면 남는 건 남는 거대로 없고 사랑도 못 받아. 상대방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부담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막 사랑에 눈 멀어서 막 퍼주는 애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 감정을 잘 고려를 못해. 그게 일부러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못 보는 거야. 사랑도 가성비가 중요해요. 효율이 진짜 중요해. 상대방이 10만 원이 필요가 없는데 주는 거는 기쁨을 크게 못 줘. 근데 상대가 10만 원이 필요할 때 10만 원을 주면 그건 상대방한테 기쁨이야. 뭔 소린 줄 알아?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막 사랑하니까 막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표면적으로 10만 원 필요해서 준 건데요. 이것만 보면 안 되지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갖는 부담감이나까지 이런 거까지 계산해야지. 내가 만약에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자 상대가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10만 원을 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금전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어도 차라리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만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부담까지 계산해야 돼. 내가 10만 원을 줘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적게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상대방의 모든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줄 때는. 내 마음만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대의 100%를 채워주는 것이 꼭 행복이 아니야. 내가 무작정 저 사람의 100%를 채워줬을 때 그 사람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만큼의 반발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퍼주는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야. 사랑해서 해준다고 합리화를 많이 해. 뭐든 과하면 폭력적이야. 좋은 것도 과하면 폭력적이야.
이성적으로 적당히. 내가 적당히를 모르겠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제일 최소한의 단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면서 조금씩 조정하세요. 최대치부터 시작해서 줄여가는 게 아니라 최저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렇게 맞춰가셔야 돼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적게 준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최저점부터 해줘도 돼요. 장미꽃을 100송이 줘야 기쁜 거 아니야. 한 송이로도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적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 적은 단위부터 시작해. 그렇게 적당히를 천천히 맞춰가면 돼요. 늘려가면 돼. 루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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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루. 게이 친구들이 많은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이해해달래요. 게이 친구들이 많은 여자친구. 헤어져. 난 저거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 저 근데 내가 게이가 아닌 이상 게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그냥 내 눈엔 남자로 보이지. 근데 게이 친구가 많은 것도 대단하네. 어디서 게이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었대? 나는 저거 이해 못해. 헤어져. 그 소중한 친구들이랑 놀으라 그래. 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여자의 욕을 하고 안 하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부분들은 그냥 진짜 가치관적인 부분이라 한 명이 그냥 친구를 안 만나거나 한 명이 그냥 완전한 이해를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내 보기 그 셋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방법은. 그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해봐. 근데 일단 네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들고 온 이유는 니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걔가 포기하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남은 건데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택지는 이미 있는 거야. 그거는 알고 가야 돼. 근데 내가 물러설 생각이 없어? 상대도 그럼 안 물러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물러설 생각이 있으면 상대한테도 물러서라고 내가 조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난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도 1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화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한번 가서 얘기를 시도해봐라. 대화를. 난 만약에 상대가 물러나지 않아? 오케이 헤어지자. 이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게이가 아닌 이상 게이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게이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냥 게이가 남자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별이 중요한 거야. 얘가 어떠한 개념을 가진 애인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내 여자친구한테나 얘네들이 친구지 나한테는 그냥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보이는 거야. 얘가 남자를 만나는 걸로 보이지 뭐 게이를 만난다 이런 개념은 없어. 그 질투가 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렇다고 여자친구 입장이 아예 이해는 안 되냐? 그건 아니지. 얘한테는 친구니까. 하지만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선택인데 솔직히 걔네 없으면 친구 아예 없어? 난 이런 마인드야. 뭐 내 남자친구가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남친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더 이상해.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냥 내 남친이 너네 만나는 거 싫어해.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친구가 맞지. 나는 그래요. 아니 방금도 얘기했지만 걔네가 남자를 좋아하는 애들이고는 의미가 없어. 같이 노는 것도 좋아해요. 걔네가 좋아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 니는 중심이 걔네야.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인 사이에서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준이 아예 틀려. 너는 그럼 헤어져야 돼. 여자애야 너는 남친보다 걔네가 중요한 거야 이미. 남친이랑 여친이 싸우는 거면 기준을 남친으로 두고 여친으로 둬야 되는 거잖아. 그 친구들이 얘를 좋아해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 남친이 얘네들을 안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이미 중심이 걔네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니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왜 만나냐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씨. 안심하라고 보여줬는데 안심이 안 된대잖아. 네가 안심하라고 보여줬으면 안심해야 돼? 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결혼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너는 지금 기본적으로 논점을 아예 못 잡는 애야. 결과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놓치기 싫은 사람인 거야. 그냥 뭔 소리냐면 욕심만 부리고 싶은 사람인 거라고. 너는 기본적인 인간 세상의 법칙을 그냥 무시하려는 애야. 그게 가능하려면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돼. 너한테 그거 없잖아. 너 남친이랑 그냥 동등한 입장이잖아.
니깎게 뭔데 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고 남친은 포기해야 되는 건데. 대체 남친은 왜 널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너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포기했어요가 아니라 남친은 헤어져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애랑은 만날 가치가 없어. 너는 지금 이 논점을 계속 흐리는 거야, 친구야. 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남친아, 헤어져. 결과적으로 이게 그거야. 배려도 지능이다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쟤는 지금 논점을 흐리잖아요. 여기에서 논점이 뭐예요? 게이 친구를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게이 친구를 만나는 걸 줄였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얘가 게이 친구를 만나도 되냐 안 만나도 되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적게 만나냐 많이 만나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근데 대체 내가 적게 만나요 덜 만나요? 그러니까 나도 포기했어요. 제가 결혼 도장 찍으면 안심되지 않을까요? 왜 계속 논점을 흐리냐고. 대체 왜? 얘기하려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남친이 원하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데. 남친은 게이 만나는 대신에 저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게이 만나는 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게이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왜 다른 제안을 하냐고. 그게 논점이 아닌데. 처음에 만날 때는 이거 이해 못하면 못 만난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이해한다 해놓고서 만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헤어져야 되네. 그래도 헤어져야 되네. 이건 뭐 이러면 끝인 거네. 그래, 저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럼 저걸 진작 얘기했어야지. 이러면 결과가 간단하잖아. 남친이 이해하거나 못하겠으면 꺼져잖아. 둘 중 하나네. 이건 여친이 포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 저 얘기 한마디만 끝날 거네. 그러면 왜 자꾸 딴소리라는 거야? 그때보다 근데 저도 마음이 커져가지고요. 야, 이 뿔났다 뿔. 그냥 둘 다 똑같은 버러지다. 그냥 둘 다 똑같은 버러지야. 그냥 지능이 내가 보기에는 동물이야. 그냥 네 마음이 커졌으면 그만 남친 말 들어. 그냥 포기해. 똥 싸고 있네. 그러면 포기해. 네가 그럼 게이를 포기해. 게이 친구들이 다 저래놓고 헤어지긴 싫다는 건 뭔 상황이야? 그럼 포기해야지. 그러면 남친 말 들어. 그러면 네가 의뢰 입장이 됐으면. 아님 둘 다 불러서 남친이 있을 때만 게이 친구를 만나는 걸로 해. 저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욕심 부리는 거야. 1위부터 2위까지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그냥 개X잖아. 남자친구도 같이 듣고 있다 했지. 야, 이 개 그냥 헤어져. 이 나. 네 이해한다고 하고 만났다며. 개. 근데 이해 못하겠다며. 그럼 그냥 꺼져. 그냥 헤어져. 여친이 울고불고 든 말든 그냥 너 가. 그냥 헤어져. 기분 나쁘면서까지 못 알아만나. 그 게이 친구들이 소중하대잖아. 야, 니만큼 그 게이 친구들 소중하대. 그럼 게이 친구들이랑 사려고 하고 더 그냥 가. 그냥 꺼져. 니. 그리고 나는 저 여자애가 존나 비겁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지도 헤어지기 싫잖아. 근데 왜 처음에 걸었던 조건을 들먹거려? 처음에 걸었던 조건은 처음에만 유용했던 거잖아. 내가 마음이 없을 때만. 이미 여자애도 헤어지는 걸 싫어하게 됐잖아.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제 무효가 된 거야. 그때는 내가 남친을 사랑하는 것보다 게이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한 채로 걸었던 조건이니까 마음도 그대로였다면 그 조건이 유용하겠지. 근데 이미 나도 남친이랑 헤어지기 싫을 만큼 좋아진 상태잖아. 그럼 그 조건은 이미 빼고 얘기해야지.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이행할 때 마음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똑같은 조건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 둘이서 지금 얘기할 건 딱 하나야. 네가 게이 친구들 만나게 해줄래? 아니면 내가 게이 친구들을 포기할까? 둘 중 하나야 그냥. 그리고 아니면 그거 못하겠으면 헤어지거나. 지도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를 해야지. 원하는 게 생겼으면 그만큼 또 재계약해야지. 무슨 계약 내용 바뀌면 재계약하는 거야. 첫 비즈니스로 누가 끝날 때까지 해. 이건 남친 병이야. 처음에 지가 한 말 때문에 가준 거야.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는 남친 입장은 이거야. 남친 는 처음에 이해해줄게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안 만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해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가기 존나 싫은데 안 만나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에 이해해준다고 말한 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그럼 이렇게라도 못 만나게 해야겠다. 내 눈으로라도 봐야겠다.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말은 못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불편한 마음 안고 아닌 척하면서 그냥 갔던 거야. 또 내가 아닌 척하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할까봐 무서우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이미 상황은 바뀌었어. 그걸 말해도 여자친구도 헤어지기 싫은 상황까지 왔어. 이러면 이제부터는 탁상공론 올려놓고 양자택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자애도 이제 갖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여자애도 이제 요구 조건이 생겼으니까. 이전에 여자애의 요구 조건은 그냥 이 게이 친구들을 이해만 해주면 아무 상관없다였어. 근데 이제 게이 친구를 이해 안 해줘도 나는 너를 원해가 돼버렸어. 이건 이제부터는 탁상공론 해야지. 그때 2개 올려놓고 그냥. 남자애도 이제 참다 더 못 참아서 뱉은 거겠지. 아 씨, 나도 똑같아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뱉은 거겠지. 근데 이거는 이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남자애가 이별을 말하는 게 여자애가 말하는 것보다 쉬워. 왜냐면 남자애는 싫은 거를 참아오다 결국 뱉은 거라서 이건 터진 상태인 거거든. 남자애는. 여자애는 남자애가 적당히 맞춰주고 있었으니까 걔는 만족스러웠을 거야. 여자애는. 그래서 터질 게 없어. 근데 남자애는 지금 존나 참으면서 만났던 거야. 이거는 여자애가 잡고 싶으면 여자애가 포기하는 게 맞아. 여자애는 오히려 만족 속에서 사랑은 커졌을 거고, 남자애는 만족 속에서 사랑에 대한 불만이 커졌을 거고. 한 명은 불만이 커지고 한 명은 사랑이 커진 거지. 이거는 상황이 달라. 요거 한 끗 차이로 그냥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제 이 싸움이 길어지면 남자애가 먼저 헤어짐을 얘기하게 되겠지. 어느 순간 이대로 그냥 길어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여우님.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 무한한 공감을 원해요. 이것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해주면 서운해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네요. 애초에 저는 당사자가 아니면 완벽히 공감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예 경험하지 못한 일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런 거를 잘 못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봐. 상대방이 나한테 해결책을 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바라고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훨씬 낫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질문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지금도 그렇고 내 방송 또한 그런 방향성으로 가요. 방송적 고민 상담은. 근데 친구나 연인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해결책을 바라고가 아니라 나의 따뜻한 말을 원하고 물어보는구나 라고, 그냥 돌려 말하는구나 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들어.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얘기하면 그냥 힘들었겠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난 공감 못 해주는 사람이니까 공감 못 해주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가버리면 사회성 결여야. 그럼 이런 말을 들어. 내가 들어봐, 많이 들어.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위로해주면 돼. 힘든 얘기하면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재차 몇 번을 물어보면 이제 니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답을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여운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만약에 이랬어 나한테. 그러면 야,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시간 지나면 잊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답은 2번째든 3번째든 나중에 말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진 일은 힘든 일. 야, 힘들겠다. 내 머리로는 이렇게 사고해. 그래서 나 회사에서 혼났어. 그럼 왜 혼났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혼난 건 힘든 일. 힘들었겠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말을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정답을 말해주면 돼.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봐도 처음에는 야, 힘들겠다 이 얘기부터 해. 나는 상담은 그렇게 안 해주시고 닥쳐. 너 사회성 결여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감대를 원해. 사실 문제 해결책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 나같이 문제 해결책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이라고 공감을 안 할까? 그건 아니거든. 그저 공감은 하는데 공감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나는 문제 해결인 거고 누군가들은 위로인 거고, 이런 차이거든 사실은. 공감은 둘 다 해. 인간은 누구나 공감을 해. 근데 그거의 방향성이 이제 그걸 문제 해결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거냐 아니면 위로의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거냐의 차이거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까 말한 방식으로 해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친은 무한한 공감을 원해요. 난 이 부분이 걸려요. 이거는 진지하게 남자친구와도 얘기해볼 필요가 있긴 있어. 사실 개 피곤한 타입이야. 무한한 공감은
진짜 미친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면 대체로 힘들어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감까지는 가능한데 진짜 어마어마한 공감, 무한한 공감 정도는 공감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해. 피곤하고 지치거든 그게. 그래서 저 부분은 남자친구랑은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난 이런 타입인데 나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힘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공감을 바라듯이 너 또한 내 감정에 대해서도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내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잖아. 그랬을 때는 내가 한 발 앞으로 가고 저 사람이 한 발 뒤로 가고 저 사람이 한 발 앞으로 오고 내가 뒤로 가고 이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뒤로 한 발 가고 저 사람도 뒤로 한 발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발자국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한 발자국씩 손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둘 다 손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보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인간은 이기심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공감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힘든데 힘든 애가 옆에 같이 있으면 덜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덜 힘들어.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본다면 상가집 같은 것도 그걸 활용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죽은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많이 모여서 아픔을 나눈다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거든. 그래서 조금은 덜 힘들어지기 위한. 왜냐면 돌아가시자마자가 제일 힘든데 그 시기에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상가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아픔을 나누는 슬픔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인 관계에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뒤로 물러났다 생각하고 쟤는 앞으로 한 발 나왔어? 그러면 왜 나만 포기해야 돼? 난 손해보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결국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발짝은 물러났을 때 저 사람도 한 발짝은 물러나는. 난 연애는 손해와 손해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궁극적 목표로 사랑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게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어떠한 사건을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연애는 기본적으로 손해와 손해가 만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가 이걸 싫어해? 네가 이걸 힘들어해? 그러면 나도 이만큼 힘들게. 너도 요만큼은 힘들어줘. 이게 맞아. 그래 너 힘들다니까 내가 힘들게. 너 힘들지 마. 이게 아니야. 내가 요만큼 힘들게. 너도 대신 요만큼 힘들어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방향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항상 결과물은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겠죠. 그것조차 감당하기 싫어. 내가 보기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좋은 얘기 해줬다 내가. 아무것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어른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왜 다뤄? 네가 뭔데 다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간을 다룬다라는 생각을 하죠? 건방지게? 인간의 디폴트 값은 그 맞춰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보여요. 이거 뭐 이 말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을 하는 중, 쉼을 하는 중, 가만히 둬. 그러니까 나는 저 생각들이 진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봐봐. A랑 B가 만났어. A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B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 A는 B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게 같이 있어줬어. 그럼 B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B도 만약 A를 좋아한다면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만 활동적인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나를 존중해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존중을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기 싫더라도 가끔씩은 함께 해주고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존중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나와의 시간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관계는 정리하는 관계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째 기다려줬는데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째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준 거잖아 결국에는. 나만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그 관계는 그럼 정리해야 되는 관계인 거야.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라고. 한 달째 기다려줬는데 키키키 거리고 있지 말고 한 달째 기다려줬는데 키키키키 하면서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이제 너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거잖아. 너의 존중에 그게 도달한 거잖아. 근데 존중을 안 해줘. 그럼 정리해야지. 존중이 없는 사람이라면. 되게 근본적으로 가야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는데 못하겠어요. 그건 네 책임이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그 문제까지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의지의 부분인데. 언제나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기대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 완전히 배제하고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난 저 사람한테 기대되지 않아. 그럼에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봐.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맞춰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해줌으로써 그 놀라움이 더 클 수 있어. 이 사람이 한 번 해주는 거에 더 큰 감사를 느낄 수 있어.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을 수 있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가 있어. 결국에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이런 디폴트 값은 맞춰준다의 개념이 깔려있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내가 맞춰준다의 개념이 디폴트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사람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형태가 좋은 것만으로 만나셔야 돼요. 바꾸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바뀌고 싶은 사람. 그냥 이 사람의 지금 디폴트 값이 좋아야 된다고. 저 사람을 만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맞춰가고 이렇게 하게 해야지? 이게 안 돼. 그럼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 이 사람이 저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너무나 운명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보기에 그런 인간을 만날 가능성은 0.001%도 안 될 거라고 봐. 전 세계 모든 인구를 통틀어도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봐요. 내 기대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과 연애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엔 사랑하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대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까 정도이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됐다고 봐요. 그 후부터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돼.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날 향한 존중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별을 해야겠죠. 매번 얘기하지만 연애에서 나는 감성과 이성의 차이는 7대 3이라고 봐요. 이성이 7, 감성이 3 정도의 사랑이 난 좋다고 봐. 이성의 영역이 훨씬 커져야 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이별은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이 존중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때 이별을 하는 거지. 물론 기대가 0일 수는 없어. 솔직히 기대가 0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내가 왜 기대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라고 하냐면 그건 기대라는 부분은 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얘기의 결국에 또 근본적인 스탠스는 기대라는 감정 자체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라는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기대를 한 내 잘못이야. 그러니 그 사람한테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기대라는 출발선이 나니까 그 기대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은 내 거야. 출발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스스로. 그런 다음에도 충분히 내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도 저 사람이 존중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이나 슬픔이 그러니까 나한테서 출발한 감정 때문인 건가? 근데 이걸 배제하고도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별을 해야죠. 이제 30대에 들어서면서 사랑과 경제력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지. 근데 내가 막 주변에서 결혼한 형들이라든지 누나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결혼한 가족들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그거 외에도 그리고 이런 거 많잖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만 되면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주변에서도 막 형들 들어오면 야, 돈 없어도 결혼해. 같이 모으면 돼. 같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지. 뭐 그냥 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보면은 돈이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되면. 조금 아껴 살고 같이 있는 걸로 행복해하고 이럴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 결혼해서 이제 나한테 고민 오는 사람도 있고 결혼 전에 고민 오는 사람들도 있어. 결혼 전에 고민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많이 해. 경제력,
돈을 얼마 모았는데 요런 고민이 되게 많아. 근데 막상 결혼해서 고민 상담 오는 사람들은 결국에 인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무슨 TV 프로그램이나 형들한테 물어봐도 결국엔 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와.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너랑 잘 맞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리고 뭐 큰 결점 사유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국 대부분은 그 얘기를 하지 결혼한 사람들은 막상 돈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 정말 가난한 거 아닌 이상. 그 돈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대체로 그런 거야. 도박. 사업병 걸려서 사업하고 돈 날리고 사업하고 돈 날리고. 근데 이거는 인성에 가까운 문제지 돈 문제가 아니야 결국에는. 그냥 적당한 직장 찾아서 꾸준히 일하고 살면 먹고 사는 건 된다고. 현상 유지 자체는 될 수 있다 이거지. 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성장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 현상 유지는 충분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각을 할 때도 돈 생각은 좀 빼고 사람 자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을지, 그리고 큰 결격사고 혹은 큰 결핍, 큰 오점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제일 큰 문제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에 좀 눈이 많이 머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서른이 넘도록 통장에 얼마도 못 모은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뭐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뭐 1년에 여행을 뭐 해외여행을 몇 번 이상 가는 여자랑은 뭐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것도 결국에는 돈을 보는 게 아니야. 인성을 보는 거야. 남들 하는 거 꼭 다 해야 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이런 인성을 보는 거지, 돈을 보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막 이 사람의 경제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이 결혼했을 때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준비가 된다면 돈적인 부분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혹은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은 어느 정도 맞춰서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은 맞춰 살기가 힘들어. 돈이 조금 부족해, 약간 가난해, 뭐 집이 약간 뭐 후져, 막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똑같으면 못 맞춰 살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 황혼 이혼도 많다 그러잖아. 나이 먹어서 애들만 꾸역꾸역 애만 성인 만들어 놓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못 참아. 인성은 못 맞추는 거야. 맞추다 못 맞춰. 그거는. 다른 부분은 좀 맞춰도.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이 사람 자체의 인성적인 부분을 보기 위한 부수적인 뭐 이런 거지,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이 사람을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는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보조적인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많이 짐을 지게 되잖아요. 책임감을. 집안 일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게 되잖아. 사람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내 인생에 대한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경제가 또 너무 힘드니까 살기는 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좀 몰입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비가 평균적으로 2억 7천 정도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래. 근데 로켓 타고 우주여행 갔다 오는 게 2억 5천만 원이래. 결혼이 우주여행보다 비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뭐 외적인 부분도 중요한가요? 이건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제 눈에 꽃가신이죠. 당연히. 근데 이건 중요하지. 내 눈에 잘생겨 보이고 내 눈에 예뻐 보이고 이건 중요하지. 내 눈에 못생겼어, 이런 사람은 못 만나지 웬만하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귀엽고 예쁘고 뭐 잘생기고 해야지. 뭐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막 니네 할아버지 엄청 잘생겼지 이렇게 얘기해.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 할머니 예쁘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자기 눈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는 거지. 그거야. 외적인 거야. 근데 이제 남이 보기에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더욱 좋겠지. 저는 여자친구와 CC였고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5살 차이였고 여자친구와 약 1년 3개월 정도를 만났습니다. 썸을 탈 때부터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호감이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 같은 성격이고 저는 여자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연애 초반부터 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주 서운하다고 하였고, 여자친구는 제가 서운해하는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을 했었고 이번에 같은 문제로 이별을 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저는 그런 행동에 후회하며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우리는 안 되는 사이라며 끊어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더군요. 끊어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게 있을까요? 끊어내야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관계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나는 이 고민 상담에서 이미 문제가 크다는 게 뭐냐면 나는 여자 같은 성격이고 여자친구는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주지 않는 거에 서운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자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와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남자랑 만나면 무조건 헤어지겠네? 이거는 사랑의 방식의 차이야. 이거는 남녀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남자들도 사랑하면 하루 왼종일 가. 아, 진짜로 시간 그냥 쪼개서라도 여자친구 계속 만나.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남녀의 차이 뭐 요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어. 이건 사랑의 방식 차이라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여자친구도 또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끊어내야 되는 관계는 오로지 하나예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냥 끊어내면 돼요. 너무나 많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 다 모습이. 근데 이렇게 굽히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끊어내야 되는 관계인 거지. 크게 봤을 때 보면 사랑이란 게 막 약간 이런 거야. 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00이라는 사랑을 발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항을 받아요. 전기도 저항이 있죠. 그것처럼 저항을 받아. 이 저항은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이라든지 세상의 시선이라든지 나의 신념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래서 쭉 가요. 얘 사람한테 도착했어, 사랑이. 그랬을 때 이게 100으로 도착할까? 당연히 아니에요. 자, 전기도 발사하면 에너지 손실률이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막 70% 이상인가 막 그럴 걸로 알고 있어. 나는 100을 쐈어. 그러니까 나는 100을 줬다 생각하지. 근데 받을 때는 이 저항에 의해서 100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30, 20 이렇게 도달해. 실질적으로 얘가 느끼기에는 아, 나 사랑 30 받네 이렇게 느껴. 얘도 100빵 쏴. 그러면 여기도 또 저항에 의해서 한 30 이렇게 도착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느끼냐면 난 100 줬는데 쟤는 30 주네. 얘도 똑같아. 아, 나는 100 주는데 얘는 30 주네. 둘 다 100을 줘놓고 둘 다 70%를 손해보고 있다 생각해. 왜? 내 사랑은 내 거니까 내가 100을 온전히 느끼는 거죠. 그래서 희생정신이 필요해, 사랑은. 그냥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도 나한테 100 온전히 주고 싶어. 100 발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고작 나한테 도착하는 게 30일 뿐인 거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식, 혹은 선물, 혹은 행동, 말투 이런 보조적인 걸 통해서 요거를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고 이런 거 더 잘해줘야 돼. 서운해하지 말고. 어차피 얘도 30 주는 거 아니고 100 주는 거고 얘도 100 주는 거야. 둘 다 최선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거 서운해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돼. 그냥 이런 거 해줘야 돼. 계속 해줌으로써 이거를 최대한 올려주는 그런 부가효과 서비스를 넣어줘야 돼요. 사랑이란 게 그래. 그래서 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 닿는 것의 위대함. 사랑이 30이든 10이든 닿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30을 전달해 주려면 100만큼 노력해야 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그럼 70만큼 노력하면 30 안다. 이 사람이 완전 불을 태워야 사랑이 닿는 거야. 그러니까 닿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고 느끼고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희생해야 돼. 약간 둘 다 희생한다라는 느낌이 가져가야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여기 사연자분은 결국에는 희생은 크게 없는 것 같아. 나 노력하는데 왜 쟤 저러지? 이 마음이 느껴져. 노력 이상의 것이 가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면 더 사랑이라고 느끼더라고요. 저것도 좋은 말인 게 뭐냐면 저게 다른 말로는 이거야. 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사랑을 해주는 거. 상대가 사랑을 그러면 좀 더 많이 느끼게 하는 방법, 진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랬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하는데 이기적이야.
120, 150을 불태워도 상대가 10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그래. 그러면 상대가 사랑을 못 느껴.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더 사랑을 잘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10가지 해주는 것보다 제가 해줬으면 하는 거 1가지를 해주는 게 사랑을 더 크게 느낀다고. 그게 되게 중요해.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해줘야 저 사람의 사랑을 크게 느껴. 자기 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햄버거 좋아해. 아, 저 사람한테 햄버거 사줘야지. 햄버거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저 사람 햄버거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평소에 매일 난 밀가루 싫어, 햄버거 싫어 이런 거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 아, 내가 평소에 분명 밀가루 싫어한다 그랬는데 햄버거를 사왔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죽어도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 해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걸 채워줬을 때 더 큰 사랑을 느끼죠. 물론 주는 마음이 고마울 수는 있지. 아, 그래도 뭐 지가 좋은 거 처먹으면서 내 생각이 났나 보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온전히 전달이 안 된다. 결국에는. 저는 올해 41살이고요. 21살 딸을 둔 돌싱 맘입니다. 4살려나 남친이 있고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데 남친 부모님이 제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적도 없는 저를 욕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를 만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남친은 그런 부모님과 싸우고 절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고요. 이 결혼 맞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이혼한 지 16년 차입니다. 아이는 뭐 이래. 아이 21살이래잖아. 저 정도면 다 컸어. 괜찮아. 애 생각은 이제 할 필요 없어. 이제 엄마 인생 찾아도 돼.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요 부분이 신경이 쓰여요. 남친 부모님이 제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적도 없는 저를 욕하시고, 이 문장이 되게 신경이 쓰여요. 저는 왜 신경이 쓰이냐면 저 문장 자체가 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대처하시면 안 돼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적도 없는 저를, 이 말 정말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부모님 세대인데 본인 딸이 이혼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봐요. 아쉬운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이혼했다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혼한 사람도 좋은 사람 많겠죠. 그리고 혹은 이혼을 통해서 더 성장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본인은 본인의 딸을 끝까지 지킨 책임감 있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부모라면, 더군다나 그 부모가 이제 40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윗세대, 그 세대들은 또 더군다나 더더욱 그거에 예민한 나이고 시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욕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더 심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또한 남친에게 연결돼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본인한테 한 욕이라기보다는 남자친구 들으라고 한 욕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를 더 심하게 욕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적도 없는 저를. 이거 너무 감정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결국에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는 본인을 지키겠다잖아요. 본인도 결혼하시고 이혼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냐, 이거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고민 상담하는 거 보면 돈 때문에 뭐 시부모 때문에가 아니라 결과적인 문제는 내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할까요야. 시부모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 사람들 있지. 남편 시댁 때문에 뭐 처가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 있지. 배우자 내용을 들으면 배우자가 가관이야 대체로.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자가 중요한 거야. 사실 뭐 집안끼리 합쳐지는 거니까 부모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그러면 본인이 감정적인 만큼 그 문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 문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싸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 뭐 요즘엔 흠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흠이 아닌 건 아니지. 미혼보단 이혼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예전에 비해 안 좋은 게 덜해졌을 뿐이지 안 좋음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 시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흠이라면 흠이야.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 걸 어쩔 거야. 남자친구한테도 잘 타일러 보세요.
부모님과 싸워서라도 나는 결혼하겠어 이러지만 거기서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부모님이 응원해주는 결혼을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도 거기다 대고 왜 본 적도 없이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나를 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남자친구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좀 더 차근차근 노력해봐야죠. 남자친구한테 그래 당신이 너무 안 좋게만 듣지 말고 부모님이랑 좀 더 잘 얘기해봐. 혹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잘 풀어가는 게 좋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본인이 그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감정적이면 어째? 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정신 바싹 차려야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싸움에 불을 붙이면 안 되잖아. 그죠? 최대한 덜 싸우는 쪽으로 가야죠. 이 사람이 덜 상처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날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도 싸울 사람이야. 야, 얼마나 고맙니?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최대한 덜 상처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알겠죠?